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확률 변수도 봤고요. 확률 함수도 봤었습니다. 근데 용어 차이가 좀 생겼죠. 앞에 연속, 밀도. 이 연속 확률 변수에 의해서 함수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저기는 연속 확률 변수가 뭔지를 한번 체크해 볼 건데, 자, 우리 이렇게 해볼게요. 앞에서 배웠던 이산 확률 변수와 구분하여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배우게 될 게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됐죠? 이산 확률 변수는 뭐였었냐면 셀 수 있는 그 확률 변수의 값을 이렇게 불렀었고요.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는 셀 수 없는 확률 변수들의 값을 얘기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키 같은 거나 몸무게 같은 거, 뭐 이런 부분들은 딱 얼마 찍어서 얘기하기가 애매한 상황이죠. 저런 것들. 그러면 이게 셀 수 있고 셀 수 없는 변수에 따라서 어떤 특징을 가지냐라는 걸 체크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셀 수 있는 확률 변수들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뭐 만드는 거지? 확률표 표라는 걸 만들었던 거지. 1일 때 확률의 값, 2일 때 확률의 값, 3일 때 전체의 확률의 값들을 표 가지고 만들었잖아. 근데 연속은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죠. 예를 들어서 키라고 치면 170, 171, 170.1, 170.11, 170. 이거 아닌 것 같잖아. 맞지? 그래서 얘들은 표로 표시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그래프를 가지고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변수 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이렇게 확률의 값 그래프를 표시하게 되면 여기가 150, 여기가 180이라고 하게 되면 각각의 값들에 대한 확률의 값이 이렇게 등장하시게 되게 되는 거지. 쌤 말 이해됐니? 됐죠? 그럼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걔들의 확률의 값을 표현하는 방법이, 전체 확률 값을 표현하는 방법이 표가 아니라 이제 뭘로 바뀐다? 그래프로 바뀐다. 됐지? 근데 잘 봐. 우리가 앞에서 표 왜 만든다 그랬었어? 평균분사 표준편차 구하려고. 그럼 얘도 원래는 뭐 해야 돼? 평균분사 표준편차 구하는 게 있어. 근데 이전 교육과정부터 평균분사 표준편차 구하는 건 안 나와. 됐죠? 그럼 그래프로 그렸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지만 딱 하나만 제대로 착각하시면 돼요. 됐니? 됐니? 핵심은 두 가지야. 표를 그려서 평균분사 표준편차 구하는 거. 근데 그래프를 네가 그리진 않는다. 보통 그리진 않습니다. 그래프가 주어지면 해석이란 걸 해야 되는데 원래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가 빠졌어. 방금 얘기했던 평균분사 표준편차는 이제 없어. 한 가지만 하면 돼. 뭘 알면 되느냐? 자, 두 번째 거 이제 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렇게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나올 수 있는 변수가 A에서부터 B까지 있고, 그때 주어진 함수를 fx라고 두면 우린 요 함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됐니? 그 표에서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각각 배음되는 걸 표현한 게 연속 확률 질량,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렀었고, 여기 연속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른다. 그럼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되는 선행 지식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fx라는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당연히 얘기했죠. 이게 지금 뭐라고? 확률의 값이야. 확률의 값일 테니까 그 녀석이 그래프가 x축 아래쪽에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겠지? 쉽게 얘기해서 x축 위쪽에 그래프가 그려져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나온다. 됐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기는 y는 fx라는 요 그래프와 x 이꼴 a라는 녀석과 x 이꼴 b라는 녀석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가 얼마 되냐면 1입니다. 요 1이 뭐였죠? 확률할 때? 종합.
그리고 확률의 총합이었지. 이 녀석의 전체 넓이가 얼마가 된다? 요거 딱 1이다 이렇게. 됐니? 전체 값들을 다 더하면 1이라고 했던 것처럼 전체를 그럼 벌써 4개 남았어. 잘 봐. 세 번째.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핵심은 요겁니다. 뭐냐면 확률의 값을 구하고 싶어요. C부터 D 사이에 들어있는 확률의 값. 이 사이를 어떻게 했어? 각각에 나오는 확률의 값들을 다 더해주면 됐었잖아? 그럼 이때는 요 녀석은요. 이게 핵심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가 되게 되면 그 확률의 값은 넓이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C가 있고 여기에 D가 있다면 C부터 D까지의 확률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요만큼, 이만큼 우리가 찾는 확률의 값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기억해야 될 게 이거야. 셀 수 없는 것이라서 표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린 거고, 그 그래프를 그렸을 때 확률의 값은 각각을 계산할 수 없으니 넓이로 계산한다. 요게 이 단원의 핵심이야. 됐니? 다른 거 없다? 셀 수 없어요. 그래프 그려요.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넓이 구해요. 그게 확률이다. 됐니? 곧 넓이가 뭐가 된다? 우리가 구하고자는 확률이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물론 전체 넓이 1인 건 확률 총합할 때 강조했었으니까 똑같은 개념인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선생님 문제를 바로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예제 1번입니다. 필수예제 1번을 보시게 되면, 자,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가 AX라고 주어져 있고, 거기 보니까 정의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0, 1, 2 따로따로 집었던 거 어디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걸 정의역 표현해 주는 거야. 됐죠? 이때 그럼 잘 봐. 이거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 요가 얘가 원점 지나는 직선, 여기가 0이잖아. 그럼 여기가 2겠네. 2를 집어넣으면 요 값이 얼마야? 2의 2지. 요거야. 그럼 이때 첫 번째 뭘 구하랬어? A의 값. 그럼 어떻게 구해? 라고 물어보면 전체 넓이를 이용하는 거야. 왜? 우리 표가 주었을 때도 미지수어지면 맨 처음에 뭐해? 무조건 첫 번째 출발은 전체 총합은 1이다라고 출발했던 것처럼 전체 넓이를 출발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봐. 밑변의 길이 얼마? 2. 높이 얼마? 2에 거기다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이 값이 1인 거야. 그럼 그럼 A라는 값은 얼마? 2분의 1. 이렇게. 됐습니까? 자, 다음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확률의 값을 구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0부터 시작해서 1까지. 그럼 여기 1이 어디 있어? 여기 있겠지. 우리 뭐 구하란 말이야? 요만큼 넓이가 얘라는 뜻이야. 계산하면 돼. 참고로 곡선은 안 나옵니다. 확률단원에서. 곡선은 적분이라는 걸 쓰면 넓이 구할 수 있긴 한데 이 확통단원에서는 곡선은 안 나옵니다. 직선만 하면 돼. 그러니까 다각형 넓이 구하듯이 풀면 돼. 그럼 여기 얼마야? 이게 지금 2분의 1인 거니까 여기가 1이라고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얼마? 2분의 1이 이렇게 되시면 되네. 됐죠? 그럼 저거 넓이 정도 구할 수 있잖아. 어떻게? 밑변 길이 1, 높이 2분의 1. 거기다 곱하기 2분의 1 주니까 전원사격 확률의가 4분의 1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는 거. 됐죠?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별로 어려운 게 아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 한번 해주시고 다음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